네, 혹시 주변에 연예인 닮은 친구들 있으신가요? 아니면 혹시 연예인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저도 어릴 적부터 항상 뭐 현빈이나 원빈, 뭐 정우성 이런 사람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. 사실은 키가 이수근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우리는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이 있으면요 원래의 모습, 즉 원형이라는 것을 떠올리곤 하는데요.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원형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 닮은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 원빈 닮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다 보면 원빈의 어떠한 부분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원빈을 본다고 해갖고 그 친구가 생각나지는 않잖아요. 근데 플라톤 미학을 얘기한다더니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?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미학을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네, 일단 플라톤의 철학 중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죠. 바로 이데아인데요. 먼저 이 이데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대학교 신입생 시절 교양 수업에서 한 교수님께서 플라톤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. 그 교수님은 표를 그리며 이데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.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기본 개념인데 말이죠. 네, 일단 네이버 사전에는요, 이데아가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최고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나요? 네, 저는 이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요. 나중에 미학을 조금 공부하고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니까 나중에 이데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 이데아를 이해하는 과정이 플라톤의 미학을 또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. 네, 혹시 제 채널의 제목처럼 미학을 겉핥기식으로라도 조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했던 방법인 것처럼 플라톤의 인간관을 좀 소개하고 또 이데아를 이해함으로써 플라톤의 미학을 오늘 조금 이해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기독교 발생 이후로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독립적인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철학자들이 신학자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플라톤은 단순히 인간의 인식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. 그는 인간관 그리고 신관, 즉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네, 플라톤의 세계관에서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서 존재합니다. 그 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와 영혼들의 세계입니다.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영혼들의 세계는 현재의 세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세계입니다. 그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면은요 어디 하나 흠집 하나 없고 완벽하고 또 맛 또한 완벽한 그런 사과가 존재하는 그런 세계이죠. 네, 반면에 그 하위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에는 그 완벽한 것들의 복제품들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. 복제품인데 약간 짝퉁티가 나는 그런 복제품들 말이죠. 사과는 사과인데 흠도 많고 모양도 맛도 각기 다른 그런 사과들입니다. 아무튼 그 완벽한 영혼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은요 그 자체로도 완벽하고 그 완벽한 것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. 이 완벽한 개념, 그것을 바로 이데아라고 부릅니다. 그것은 진리이고 또 좋은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. 한문으로 하면은 진선미인 것이죠. 네, 그런데 이 영혼들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재 세계로 추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. 이 영혼들이 떨어져서 현재의 세계에서 머무는 곳, 그곳이 바로 인간의 육체라고 플라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영혼들이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로 인해 인간의 육체에 갇힌 영혼은 현재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영혼들이요 그 현재 세상에 있는 이데아의 복제품들을 바라볼 때에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바로 인간의 육체에 갇히기 전에 영혼의 세계에서 봤었던 그 이데아들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. 네, 아까 전에 현재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 이데아의 복제품들은
완벽한 복제품이 아니라 약간의 짝퉁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했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짝퉁 그 명품들이 있습니다. 명품을 카피한 그런 모습들인데 명품하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 이걸 보면은 이거 루이비통이네, 이거 프라다네, 이렇게 뭔가 진품을 상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비슷한 짝퉁들 있잖아요. 이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혼들은 이미 진품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있는 그 짝퉁들을 보고 이전에 있었던 영혼의 세계에서의 그 이데아를 기억한다는 것이죠. 네, 심지어 우리는요 조금 터무니없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명품의 어떠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그 명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. 정말 다르지만 그 안에서 명품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능력, 이 능력을 바로 영혼의 고유한 능력인 이성이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. 네, 플라톤은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영혼이 이렇게 이데아들을 하나하나씩 깨닫고 또 기억하게 되면서 모든 이데아들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 이 영혼은 다시 상승하여서 영혼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껏해야 인간의 육체가 한 60년 정도밖에 못 살았잖아요. 네, 그렇게 되면은 영혼은 영원히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요.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그대로 불멸하여서 다른 육체로 또 옮겨간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영혼은요 전생에 있던 육체보다 훨씬 더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육체에서 여러가지 이데아들을 이미 상기한 상태잖아요. 네, 그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어서 영혼의 세계에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육체, 그 육체에 머물고 있는 영혼, 그것이 바로 철학자의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약간 자기 자랑 같죠?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인간관이고 또 영혼의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, 플라톤은 이 세계를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완벽하고 정말 상위의 계급에 있는 영혼의 세계이고요. 두 번째는요, 그보다 떨어지고 이 영혼의 세계를 카피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카피하지 못한 조금 짝퉁의 느낌이 나는 그러한 현실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영혼의 세계에는 영혼이 살고 있는데 그 완벽한 영혼의 세계에서 잠시 타락해서 인간 세계로 떨어지게 되고 현실 세계에 있는 육체에 갇히게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. 이 영혼은요, 영혼의 세계에서 있었던 것들을 조금 망각하고는 있지만 인간 세계에 있는 그 짝퉁들을 바라보면서 이데아들을 조금씩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바로 이 이데아의 세계로 상승하기 위함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네, 완벽하고 불변하는 진리인 그 이데아를 깨닫고 결국에는 영혼의 세계로 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인간관입니다. 그러려면 그 이데아를 상기시키게끔 하는 것,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. 그런데 이것이 과연 플라톤의 미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? 네,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죠.